네, 여러분, 목요일의 고정 코너, 달리기 백과사전 코너입니다. 오늘은 보강운동, 보강운동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본 단어죠. 보강운동. 아마 지겹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보강운동 해라, 보강운동 해라. 저희 채널에서도 뭐만 하면은 보강운동 하세요. 얘기하고, 아마 다른 분들, 뭐, 코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해봐도, 혹은 러닝 경험이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뭔가 문제점을 얘기하면 보강운동 하세요. 병원 찾아가면 거의 100%입니다. 병원 찾아가면 사실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하고 항상 보강 운동하세요. 무슨 운동하세요. 이런 얘기를 거의 100%할 겁니다. 자, 이런 보강 운동 굉장히 익히 들었지만 사실은 정리가 좀 안 된 분도 계실 거고요.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보강 운동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보강 운동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보강 운동은요, 말 그대로 달리기를 보강하고 또 우리 몸을 달리기를 하는 우리 몸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근력 운동들을 의미합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뭐 이제 짐, 헬스센터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무거운 무게 드는 웨이트 치는 그런 운동들을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긴 하지만 러너의 보강 운동은 뭐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뭐 엄청나게 볼륨이 있는 근육들이 필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다른 형태의 근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보강 운동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보강 운동의 그 카테고리 안에 아까 제가 잠시 얘기 드렸던 요가라든가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가기는 합니다. 들어가긴 하는데 전통적으로 보강 운동이라고 하면 일단 어쨌든 근력 운동의 개념이 좀 가깝다 보니까 오늘은 근력 운동에 좀 치중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제가 스트레칭이나 요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따로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보강 운동 이런 개념인데, 자, 그러면 보강 운동을 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강 운동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거냐? 여기에 대해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보강 운동은요, 러닝에 있어서의 보강 운동은요, 일단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속도로 달리기를 할 때 좀 더 적은 에너지로 또 뭔가 달리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신체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겁니다. 효율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러닝 이코노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맞아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디테일하게. 자, 그래서요, 우리 러너들이 이런 보강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한데, 보통 이제 우리가 보강 운동 하세요라고 하면 좀 주저하는 분들이 계신데, 가장 큰 이유가, 이게 근육이 생기면 뭔가 몸이 좀 커지고 몸이 무거워져가지고, 달리기 할 때 좀 이렇게, 달리기는 좀 샤프한 몸매에서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이런 게 생기면 달리기 할 때 조금 방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오해가 좀 있어요. 그 러너들을 위한 근력 운동의 목표는 근육의 크기를 키우는 어떤 근비대 이런 게 아니라 신경근 효율성이라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능력의 어떤 극대화 이런 것들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르게 설명하면 우리 두뇌와 근육 사이의 신호 전달 체계를 좀 더 빠르고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줘서 세밀하게 만들어줘서 같은 힘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근육을 움직이고 좀 빨리 움직이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고 요런 것들, 그러니까 뛰다 보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근육의 움직임과 몸의 움직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근력 운동을 통해서 빠릿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이제 필요한 그런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보강 운동이.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덜 지치고 더 오랫동안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향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보강 운동이. 그리고 보강 운동은요, 우리 부상을 예방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착지를 하잖아요. 착지할 때 우리 몸의 체중의 뭐 3배에서 많게는 5배에 달하는 충격이 계속해서 우리 몸에 옵니다. 내리막을 걸으시면 거기다 다시 한 2~3배 정도 충격이 더 와서 한 10배 그 이상의 충격이 우리 몸무게 충격이 몸으로 계속 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몸에 있는 어떤 근육 같은 것들이 좀 충분하게 되면 이 근육들이 충격을 흡수하고 그리고 관절을 움직일 때도 그런 것들이 좀 근육이 잡아주게 되면서 뭐 관절 같은 데 들어간 충격도 줄여주고 그리고 무릎이라든지 뭐 발목, 고관절 같은 이런 데 발생하는 그런 걸 과사용해서 생기는 부상 같은 것들을 좀 예방해 주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러닝 하신 분들은 엉덩이 근육, 둔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약하면은 이 고관절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부상 같은 것들이 막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에 좀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러닝 이코노미가 증가하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 보강 운동이 러너에게 주는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측정 가능한 이점이 저는 이 달리기의 경제성, 즉 러닝 이코노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17개 정도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걸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거의 100% 모든 연구에서 보강 운동이 달리기의 어떤 효과, 특히 이제 러닝 이코노미라고 불리는 부분, 거기에서 좀 보통 수준 혹은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라는 결론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숙련된 러너분들, 그러니까 뭐 우리 일반적인 러너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마스터즈 중에 좀 상위권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요, 보강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러닝 이코노미가 최대입니다. 최대 8%까지 향상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해요. 8%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러닝 이코노미에서 8%는 진짜 무지막지한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즈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기록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평소에 뭐 이런 보강 운동 안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마음 먹고 보강 운동 하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기록이 거기서 또 한 차례 점프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러닝의 어떤 기록을 이렇게 해주는 게 뭐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러닝에 3 요소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가 뭐 저산력치 있고, 그다음에 최대 산소 섭취량 VO2 max 있고, 그다음에 러닝 이코노미 있다고 하는데 사실 최대 산소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 좀 개선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요. 굉장한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고 정체기에 도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엄청 빡시게 해도 VO2 max는 잘 안 바뀌어요. 엄청 어느 정도 올라가면 딱 걸리거든요. 근데 이 러닝 이코노미라는 거는 VO2 max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이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강 운동 같은 것들이 우리 기록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를 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 효과가 좀 즉각적인 효과를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보강 운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막 좋아진다고 하는데 도대체 과학적인 원리가 뭘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보강 운동은요, 근육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강하게 만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구력 운동하고 근력 운동이 상호 보완되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사실은 다 해야 됩니다. 달리기도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그만큼 보강 운동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 지구력 운동이라는 거는 이걸 좀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지구력 운동, 장거리 달리기, 긴 시간 동안 달리기라는 거를 좀 이렇게 크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우리의 신체 조직을 이렇게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분해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지방을 막 쓰고 막 글리코겐 꺼내 쓰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장거리 달리기는 지구력 운동들은 신체를 분해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력 운동이라는 거는 동화작용이라고 해서 신체 조직을 반대로 합성하고 뭔가 구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운동을 할 때는 이게 막 뭔가 좀 파괴되거나 찢어지거나 하는 경우 있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시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동화작용에 그러니까 우리를 몸을 만들어 나가는 경향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이 둘이 어떻게 보면 좀 반대에 있는 것 같은데 요 둘을 동시에 병행하게 될 경우에는요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됩니다. 파괴하고 다시 합성하고 파괴하고 합성하고 이게 아주 다이렉트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처럼 아주 거시적 관점입니다.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어제는 그런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특히 느끼고 지금 제가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나 느끼는 건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달리기만 하면은 근 감소가 뚜렷해집니다. 달리기만 하면 그래요. 특히 아마 엉덩이 근육 빠지는 분 진짜 많으실 거예요. 나이 들면서부터. 그래서 달리기를 나이 들어서도 달리기 잘 하시려 하면 이 반대쪽 개념에 있는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보강 운동이 진짜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이거 안 하시면 어느 순간 정체기 혹은 이제 기량이 하락하는 그런 것들을 좀 빨리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보강 운동 중요한데 보강 운동이 그러면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물론 모든 러너들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조금 이제 보강 운동이 필요하다고 얘기 드리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평소에 부상이 좀 잦은 분들, 이 반복되는 부상이 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해당하는 부위에 좀 근력이 강화될 필요가 좀 있겠죠. 그리고
기록이 정체기에 빠진 분들, 그러니까 보강 운동을 안 하셨는데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록이 정체기에 빠졌다. 더 이상 달리기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달리기 시간을 아무리 많이 쓰고 뭐 언덕도 달려보고 어디도 해보고 뭐 다 훈련이랑 훈련 다 해봤는데 이상하게 기록이 좀 향상이 안 돼라고 하는데 보강 운동을 안 하신다? 그럼 보강 운동 하시면 툭 하고 올라갑니다. 툭 하고. 그리고 저처럼 자꾸 저처럼이라고 하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 기분 나빠질 것 같은데 어쨌든 나이가 많은 러너분들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병은 아니고요. 노화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다시 만들어주는 합성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게 근력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면 근육량도 늘어나고 뭐 골밀도 같은 것도 좀 떨어진 게 줄어들게 되고 이러면서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달리기를 즐길 수 있게 해주고요. 심지어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량이 향상되는 기록이 좋아지는 그런 것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 러너 분들의 경우에도요. 뭐 물론 우리 달리기가 심폐지구력 운동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키우는 것도 좋아요. 달리기를 해서 심폐지구력 키우는 것도 좋은데 개인적으로 일단은 몸이 좀 튼튼한 그래서 프레임, 이 몸, 우리가 운동을 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몸 덩어리 자체가 좀 튼튼한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보강 운동은 약간 이런 그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새로운 스트레스, 그런 심폐지구력을 키우는 그런 스트레스에 우리 신체 조직들이 좀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고 훈련 초기에 특히나 부상을 굉장히 많이 당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과체중 러너가 있죠. 저도 예전에 체중이 엄청 많이 나갔던 사람이라서 다행히도 100kg는 안 넘겼는데 거의 근접하게 갔던 사람이라서 얘기 드리는 게 이 과체중 러너는 뛸 때 충격이 진짜 크거든요.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근육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켜서 추가적인 이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까? 추가적인 그 지지력이라고 하는 맞아요. 그 지지력. 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서 있는 지지력뿐만 아니라 몸 전체적으로 근육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지지해주는 우리 이 뼈와 이런 것들 사이에 뼈 주변에서 이런 동작들을 지지해주는 그런 지지력을 키우고 충격을 좀 줄여줘야 부상도 위험도 줄어들고 장기간 달리기를 할 수 있잖아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요. 또 체중 많으신 분들 체중 줄여야 되는데 체중을 줄이는 것도 일단 근력이 좀 있는 상태에서 해야 체중이 좀 효과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부상당해서 운동 아예 못하니까 더 체중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근력 운동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어디를 강화를 해야 될까? 뭐 몸의 부위가 워낙 많은데 러너분들을 위한 근력 보강 운동의 어떤 핵심 근육들 이런 것도 좀 얘기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둔근입니다. 둔근. 엉덩이 근육입니다. 엉덩이 근육. 이런 엉덩이 근육들은요, 뭔가 추진력을 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기반이 되는 곳이에요. 이게 중심축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빨라질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골반을 좀 안정시키는, 특히 고관절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는 걸 보면 결국에는 우리 몸 동체에서 다리가 연결되는 그 고관절 부분이 이렇게 활발하게 잘 움직여줘야지만 이 달리기가 제대로 되는데 거기에서 그 고관절을 둘러싼 주변의 근육들이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움직일 때 굉장히 유연하게 잘 움직일 수 있고 탱글탱글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어. 코어는 우리가 이 자세를 안정되게 유지시켜주고 그러면서 자세가 딱 바로 서게 되면은 쓸데없는 에너지가 낭비되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몸을 중심을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햄스트링이나 대퇴사두근, 허벅지 쪽 있죠. 이런 것들은 순간적인 속도를 낸다든지 언덕을 달린다든지 이럴 때 이제 굉장히 그리고 충격도 많이 잡아주고요. 네, 이런 것들의 효과가 좀 있고 내리막을 달릴 때도 이런 부분이 엉덩이 쪽이나 햄스트링 쪽이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쪽에 있어서 힘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햄스트링이 약하면 이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리면서 충격이 쌓여서 나중에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허벅지 뒤쪽이 엄청 아파요. 제가 고질적으로 이게 옛날부터 안 좋아가지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보강운동 그때 제대로 할 걸 하는 후회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아리 부분, 발목 부분, 요 부분, 특히 종아리는 진짜 중요하죠.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뭔가 힘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상체 같은 경우에도 상체도 좀 근육이 좀 붙어줘야 자세 같은 거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요 정도 핵심 근육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근육들을 키워주는 운동을, 보강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뭘 해야 돼요라는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로 간단하게 딱 핵심이 되는 운동 5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다른 운동들도 물론 좋습니다만 요 5개만 기억을 하시고요. 요 5개만 매일 로테이션을 도셔도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요상한 동작, 자세의 동작들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하체 전반적인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거든요. 스쿼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런지입니다. 한쪽 다리를 앞쪽으로 내셔가지고 몸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혹은 뒤로 내셔서 내렸다가 올렸다는 그런 거죠.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요거는 균형 그리고 한쪽 다리의 어떤 힘 같은 거, 그래서 전체적인 안정성, 균형성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데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 누워서 이렇게 있다가 엉덩이를 위로 들어 올리는 거 있죠. 브릿지, 이거 자고 일어나서 하기도 좋거든요. 브릿지는 특히 둔근을 굉장히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매우 러닝 하시는 분들에게 늘상 추천드리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플랭크입니다. 플랭크는 많이 알고 계시죠? 요거는 코어 주변의 안정성, 코어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마지막 5번째는 카프레이즈입니다. 까치발이라고 그러죠. 서 있는 상태에서 까치발 이렇게 딱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겁니다. 지하철 타고 가시면서 버스 타고 가시면서 그냥 서 있으면서 수시로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이거는 종아리를 강화시켜 주고요. 발목 같은 것도 좀 안정되게 만들어 주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해볼게요. 5개입니다. 쉽습니다. 다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운동이 있고요. 스쿼트, 런지, 브릿지, 플랭크, 카프레이즈.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운동들이 많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고 베이스가 되는 운동이 요 5가지고요. 복잡한 동작에 뭐 어려움도 그런 운동을 하실 필요 없이 요것만 매일 꾸준하게 로테이션 돌면서 어느 정도만 해주셔도 아주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실 때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세를 잘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운동들이 있느냐? 물론 운동이야 많이 해주면 좋을 텐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어느 정도 내가 기량이 되는 사람이고, 이제는 뭔가 내가 뭔가 엄청난 그 기록의 향상을 좀 해보고 싶다. 스피드를 좀 느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보강 운동이 플라이오메트릭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플라이오메트릭스라는 건데 PLYOMETRICS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약간 그 점프 같은 그 순간적으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이오메트릭스라는 거는 근육을 빠르게 늘렸다가 순간적으로 수축시키면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 드리면 점프 훈련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최대한 근력을 다 순간적으로 팍팍팍 늘어냅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스쿼시라든지 플랭크라든지 런지라든지 이런 5가지 운동도 있었잖아요. 이 운동들은 사실 브릿지하고 그다음에 플랭크하고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카프레이즈 있었죠. 이런 것들은 순간적인 힘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지그시 해주는 운동인데 요것만으로는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힘을 빡빡빡 내는 걸 하시면 굉장히 순발력, 민첩성, 스피드 이런 것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검색해보세요. 플라이오메트릭스. 박스 점프라든지 무슨 점프 뒤에 점프라는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러닝 하신 분들 사이에서 약간 유행처럼 돌면서 많이 하고 계신데요. 한번 이런 것들을 검색하셔가지고 동작들을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플라이오메트릭이라는 이런 운동은요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게 말 그대로 순간적인 힘을 내는 거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하실 때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네, 기본적인 근력이 이미 충분하신 분이 추가로 하는 운동이에요. 아까 얘기 드렸던 5가지 운동들 있죠. 5가지 운동 뭐라고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스쿼트, 런지, 브릿지, 플랭크, 카프레이즈 있죠. 이 운동을 충분히 하셔서 내가 어느 정도 근력이 충분한 상태가 되셨을 때 이런 플라이오메트릭이라는 운동을 매트릭스 이런 걸 하셔야지만 된다. 요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강 운동 횟수는 매일 하셔도 되는데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달리기를 하지 않는 날 이럴 때 하시면 되고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달리기랑 똑같아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횟수를 줄여가지고요.
점진적으로 횟수를 조금씩 늘려나가거나 강도를 좀 높여 나가시면 돼요. 천천히 올라가시면 돼요. 이 보강 운동도 달리기랑 똑같아서 욕심 부리고 빨리 하면은 부상 옵니다. 보강 운동 하다가 부상 안 당하려고 하는 운동인데 걔 때문에 부상을 당하는 아주 어떻게 할 수 없는 보강 운동 하다가 부상 당해서 가는데 보강 운동 하세요라는 얘기를 들으면 기가 차죠. 네, 그런 분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정말 차근차근 하셔야 된다. 우리 러너들이 참 우리나라 사람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지그시 하는 걸 잘 못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습관 들인다 생각하시고요. 아주 작게 시작하셔가지고 천천히 가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가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이 과유불급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네, 천천히 가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근력 운동이나 보강 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생각이 좀 이제 다른 생각 가진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걸 조금만 정리하는 거 간단하게만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력 운동을 하면 몸이 커지고 몸이 둔해지고 속도가 느려진다 라는 그런 오해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뭐 아까도 제가 잠시 들었지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근비대를 이루는 운동 같은 것들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보강 운동은 어떤 신경근개의 어떤 그런 반응 속도 이런 것들을 키우는 거지 막 무슨 뭐 보디빌딩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동에 제가 얘기 드렸던 그런 운동도 있죠. 그런 것들 하시게 되면 딱히 몸이 그렇게 커지거나 막 그러지는 않아요. 오히려 달리기가 더 탄탄해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강 운동은 뭐 선수들한테나 필요한 거지 일반인들은 그냥 달리기만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달리기만 열심히 하셔도 성장은 하기는 해요. 하긴 하는데 그런 달리기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게 보강 운동이 돼요. 달리기만 열심히 하다 보면 부상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은 당연히 근손실이 오면서 기량이 하락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몸이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필요한 겁니다. 보강 운동을 진짜 뭐 엘리트 선수들처럼 막 엄청 빡세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금씩 해나가면은 몸을 딱 받쳐주는 역할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거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 달리기 진짜 많이 해. 나 매일 10km 이상 달리는데? 그러니까 이미 나는 하체 근력이 충분하니까 굳이 보강 운동을 할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더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지 않구나. 달리기를 열심히 하면 물론 근육이 강해지는 건 있지만 뭔가 받쳐주고 보강해주는 근력들은 오히려 퇴보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강 운동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함께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보강 운동 할 시간 없으면은 평소에 걷기나 일상에서 계단 오르기라든지 어디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그런 뭔가라도 조금 해주시면서 몸을 좀 더 움직이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보강 운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보강 운동이 모르겠어요. 달리기를 사실 보강 운동 안 한다고 해가지고 큰일 나느냐, 달리기를 절대 못 하느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의 달리기가 좀 더 건강해지고 또 행복해지고 나이 들어서까지도 계속해서 지금의 즐거운 달리기를 계속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보강 운동 한번 신경 쓰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 듣고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는 분들은 검색하시면 너무 좋은 그런 자료들이 많아요. 그런 자료들을 보시면서 꼭 보강 운동 해보시기 바랍니다.